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봤는데, 근데 이 사건이 웃긴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제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이 잘 나서 뭐 그 수익이 온전하게 이제 돌아간다라면 분배가 된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업 관계가 이제 안 좋게 헤어졌을 때 문제되는 죄명, 형사 사건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기, 횡령, 배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동업관계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대표 중 한 명이 이제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착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서 회사의 이제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그렇죠. 배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업을 하자고 권유를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아니면 사업 자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할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실상은 사업 자금 쓰지 않고 본인이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업을 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인 거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돈을 가져가면 횡령이고, 그런 경우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이제 온강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에 같이 공유하면 좋을 사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었죠? 저희 의뢰인이 횡령 사기로 고소가 되었고,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은 3명이서 같이 동업을 했었어요. 약 15년 동안 함께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되니까 15년 후에 이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대표 저희 의뢰인을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착복했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인 거고, 그렇죠.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은 뭐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사업 자금 착복했다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이게 양립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기랑 횡령으로 고소를 이제 당했고 수사가 시작이 됐고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그 공동대표 3명이 전부 다 수억 원을 써가면서 손해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의뢰인도 이익을 본 게 없고 손해만 봤다면은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였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횡령이었어요. 이제 횡령은 이제 돈을 착복했는지 여부이고, 내가 회사 돈을 출금했다는 기록은 쉽게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출금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썼는지는 그러면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이 안 되면은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무수한 돈 거래가 있었겠습니까? 내역에 안 남아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이제 대표는 3명이고 직원 1명이었어요. 네. 근데 직원 1명이 거의 다 이제 일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자금을 그 직원이 현금을 뽑아가지고 지출을 했었는데 그걸 증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죠. 일단 다른 대표 1명이 더 있었고 직원도 있었고, 그들의 진술을 이제 좀 청취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훨씬 더 많다. 내가 제한적으로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주장을 했고, 그리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나름 소명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불송치 결정이 다행스럽게 되었죠. 근데 이 사건이 웃긴 거는 고소인이 처음에 사업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제안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횡령죄 같은 경우에도 지출을 할 때 고소인에게 다 보고를 했었어요. 대표니까 어떻게 지출하겠다. 그런 거를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소를 한 것이고, 고소 경위도 살펴보면은 남편하고 좀 사업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그럼 무고의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무고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는 남을 이제 기망해가지고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사업 제안을 피고소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했고,
그럼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논리도 마찬가지겠죠.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냐? 오히려 피고소인 돈이 더 나갔다. 맞습니다. 요걸 증명함으로써 사기죄는 뭐 쉽게 배척을 했고, 뭐 횡령죄는 뭐 개개인의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사용 전에 이제 고소인의 허락을 듣겠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로 방어를 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재산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커지고 하면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가 되면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셔요. 네. 사건이 좀 복잡하니까 자기는 무고하더라도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결국에는 각각의 범행에 간단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뭐 복잡할지언정 그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내야지 자기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이제 동업관계에서라든지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